갈변된 사과와 사과씨, 이 둘 중에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사과가 있죠. 이 사과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놀라시죠?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들. 둘째,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사과 활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과와 상극인 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과를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우리 중에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다음날 꺼내보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부분은 그냥 드십니다. 갈색 부분만 좀 깎아내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갈변된 부분 그냥 드시나요? 깎아내고 드시나요? 그냥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꼭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변된 부분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쇠가 녹이 슬면 약해지듯이 우리 세포도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국내 유명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유전 정보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을 방해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가 빨리 늙고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노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 또래 중에서 유독 늙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넉넉하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보관할 때 갈변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보관하시면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산화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에 레몬이 없으시면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 건져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씨입니다. 우리 중에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과를 통째로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씨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씨 한두 개 먹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과 주스를 갈아 드시면서 씨까지 함께 갈아 넣으시면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국내 식품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장기간 소량씩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과를 갈아 드실 때는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갈아주세요. 특히 우리 손주들에게 사과 주스를 만들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손주들은 우리 어른보다 체중이 적기 때문에 더 적은 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하나 더요. 사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장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어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유명하죠. 특히 여름철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력 보충을 위해 장어를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장어를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위장에서 장어 기름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영양학 연구팀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과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은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에서 소화장애 발생률이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장어 드시고 나서 사과 드시지 마세요. 장어는 장어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면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사과를 공복에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유기산이 빈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니다. 그 다음에 밥이나 빵을 조금 드세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우리 위가 편안해집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먹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갈변된 사과주의, 사과씨 제거, 장어와 함께 먹지 않기, 공복 섭취주의. 이 4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 다 있는 음식들이에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모두 잘 아시죠? 겨울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군고구마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 나누시곤 했습니다. 이 고구마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외 유명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고구마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와서 민망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체면이 있으시니까요.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장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펙틴이 우리 장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펙틴이 우리 장에서 가스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구마 드실 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가스가 차지 않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하게 고구마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마 1개 드실 때 사과 반 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를 먼저 드시고 사과를 나중에 드셔도 좋고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간식으로 이 조합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단순히 가스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펙틴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좋은 이웃과 안 좋은 이웃이 함께 사는 것처럼요. 펙틴은 좋은 균에게만 영양분을 공급해서 좋은 균이 우리 장 안에서 더 많이 번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해외 유명 소화기 연구센터의 발표를 보면요. 하루 사과 1개에 들어있는 펙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장 속 유익균이 약 3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사과 1개만 꾸준히 드시면 우리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 없이 돈 들이지 않고 말이에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염증으로부터 우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뇌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마치 청소부가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처럼 이 2 성분이 우리 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내 보건 관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 얼굴도 기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사과 한 개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매일 함께 드신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41%나 느렸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로 치매 예방 효과를 제대로 얻으시려면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플라보노이드가 무려 8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잠깐. 혹시 사과 껍질에 농약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식품안전관련기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 4,7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미량이라도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0.2%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과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99.8% 안전합니다. 우리 예전 상식이 틀렸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심하시고 우리 모두 사과를 껍질째 드십시다. 잠깐, 하나 더요. 사과 껍질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 근골격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르솔산이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5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우리 몸은 뒷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다리에 힘이 없다, 계단 오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자식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이 우르솔산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우리 집 과일 바구니에 있는 사과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만 껍질째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외에 유명한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장수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과와 꿀을 함께 드시면 우리 위장이 편안해지고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과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쪄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열에 가열하면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식품 연구기관의 실험에서 찐 사과의 항산화 활성이 생사과보다 약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하고 찜기에 15분 정도 쪄주세요. 그리고 꿀을 한 숟가락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고구마, 견과류, 꿀. 기억하시죠? 우리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사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사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와 혈당 관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혈당이 높다고 들으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사과가 달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펙틴이 우리 몸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먼저 드시면 사과의 펙틴이 우리 위장에 일종의 막을 형성해서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식사 30분 전에 반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한 개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개씩 나눠서 하루 2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모르는 사과에 숨겨진 효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입니다. 국내 한 수면 전문 클리닉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를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사과가 그 원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하듯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셨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좀 챙깁시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사과를 반 개 드셔보세요.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한결 가벼워지신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사과 반 개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으시겠어요? 셋째, 사과를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과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는데 이 가스가 주변 과일이나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켜서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는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해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우리 사과를 2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과를 고르실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꼭지가 시들어 있으면 수확한 지 오래된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과 고르실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신선한 사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와 상극인 것들 기억하시죠? 갈변된 사과는 반드시 잘라내고 드시기. 사과씨는 꼭 제거하고 드시기. 장어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않기. 공복에는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사과 드시기. 사과와 최고의 궁합은요.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가스 없이 편안합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우리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꿀과 찐 사과는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것도 기억하시죠? 당뇨 있으신 분은 식사 30분 전에 반 개씩 드세요.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잠자리 1시간 전에 반 개 드시면 됩니다. 보관은 개별 포장해서 냉장고에 따로 넣어주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신다. 껍질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8배나 더 많습니다. 둘째, 사과씨는 절대 먹지 않는다. 특히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 꼭 씨를 빼주세요. 셋째,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우리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우리처럼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